정책 총괄단에 대해서 고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단장 이종헌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코선의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코선은 최초 계획 시에 정거장 13개소를 포함해서 총 연장 12.5km를 계획한 노선입니다. 2018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예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 노선을 조정하고 정거장을 10개로 축소하고 차량 기지를 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에 간신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5월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했고, 최근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우리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공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해 요구,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대구시는 엑스코선의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도시철도 노선은 그동안 건설 순서에 따라서 1호선, 2호선, 3호선 이렇게 정해졌고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노선 명칭을 변경해서 호칭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순환선, 더 큰 대구 순환선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노선은 5호선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정 민선 8기 공약인 대구 수성 남부선은 6호선으로 이렇게 명명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량 형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았고 주장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예타 통과 신청 당시에 기존 3호선하고 같은 형식의 모노레일로 계획했습니다. 시는 모노레일 차량 도입을 위해서 일본 히다치사와 협의를 했으나 작년 7월 히다치사는 공문을 통해서 국내 현행법 준수의 어려움과 수익성 부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히다치사가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충돌 및 화재 등에 대해 강화된 국내 안전 규정인 철도 안전법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 히다치사는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을 준수할 수 없으며 규정 준수를 위한 연구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히다치사가 차량 형식 승인에 대한 면제 없이는 차량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시와의 최종 협상은 결렬된 바 있습니다.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은 철도 차량 설계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량 제작사에서 형식 승인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철도 차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한 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면제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일부 히다치 방식의 재추진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참여 의지와 기술 개선 노력이 없는 특정 회사를 위해서 일종의 특혜를 주자라는 것을 말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저희 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측면에서도 모노레일보다는 철제 차바퀴, 그러니까 철제 차륜 AGT 방식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모노레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7,560억 원, 40년 운영 유지 관리비가 2,9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철제 차륜 AGT 방식은 총 사업비는 모노레일보다 다소 높은
7,805억 원이나 유지관리비는 모노레일의 절반 수준인 1,544억 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총 수명 주기 비용, 획득 비용 플러스 운영 유지 비용을 고려할 때 철제 AGT 방식은 총 1,131억 원이 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들은 AGT 방식을 채택했고 이 내용이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선 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코 동관하고 서관하고 통과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방안은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사업비 측면에서 이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 노선을 취하게 되면 대불공원 일부를 훼손해야 되고 그 비용이, 건설 비용이, 토목 비용이 262억 원 정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10%를 초과하게 돼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측면입니다. AGT 본선 구간 최소 곡선 반경은 100m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동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 일부를 건물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단거리 내에 2회 연속 굴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 측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시민 안전 측면에서 엑스코역이 동관하고 서관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는 이 대규모 행사 시 인파들이 역에 한 번에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림이나 압박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서울 코엑스나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도 최소 300m 이상 떨어져 있고 거기는 지하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선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혼잡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상철이고 문을 나오자마자 바로 지하철역이 존재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커집니다. 엑스코선을 동쪽으로 좀 이동하고 거기 관련해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우리 유통단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만들고 있고요. 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대구 순환선 5호선을 그쪽으로 해서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 부분입니다. 지금 추가되는 공고 내거리역은 공고 내거리 인근에 7,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주했거나 또는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그 경대 북문역, 그 다음에 경대역, 이 두 역은 역사의 신규 설치 및 역간 거리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대 북문역은 북문 쪽으로 옮기고 경대역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역이나 엑스코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자 수요가 많은 역은 정거장 규모 크기를 늘려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반역 같은 경우는 한 40m 정도 되지고 이 확장역 같은 경우는 한 그 2배 정도 크기로 해서 환승을 하거나 이용객들이 많은 역은 확장역 형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기지 문제입니다. 지금 예타 신청 때는 불로동 농경지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그러다가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복무 IC 쪽으로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 계획 수립하는 중에 그쪽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등급 맹꽁이가 발견됐고 또 장내 인근 지역 개발 요구 등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불로동 농경지 쪽으로 위치를 환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경지구로의 연장 가능성 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차량 기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4호선은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를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예타 통과 10%를 넘어가게 되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사업이 또 지연됩니다. 만약에 15%를 초과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또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비가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도저히 그 금액 안에 맞출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10%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도시철도는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은 이 대구 동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노선이고, 1, 2, 3호선과 환승하는 대구의 도심 철도 축을 새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노선입니다. 앞으로 시는 1호선과 4호선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대구의 주요 거점인 서대구역, 두류공원, 그 다음에 군부대 후적지, K2 후적지, 캠프워커, 이런 주요 지점을 통과하는, 이런 주요 지점과 상격 종합유통단지를 통과하는 대구철도 5호선, 더 큰 대구 순환선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게 5호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석 남부선도 도시철도 6호선으로 추진해서 5호선과 함께 개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계획 용역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국토부에 신청을 하고 2026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망 구축에 우리 시민들께서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분명을 말씀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좀. 대구 도시철도에서 아시아 쪽에 산토스 섬에 우리가 지하철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간 관리 계약도 맺어가고 성공 사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타이에서 비행기도 만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일본의 AGT가 됐던 모노레일을 수입해가는 것보다 우리가 대구광역시에서 지하철 역사가 이 정도 됐으면 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떤 R&D를 통해서 우리 자체 어떤 시스템을 동원해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AGT와 모노레일을 비교했을 때 AGT가 절감된다 있는데 앞에 지금 설치된 걸 다른 걸로 또 했을 때 서로 어떤 부품의 호환성이나 이런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내 기술 개발 AGT 방식의 모노레일 방식의 국내 기술 개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거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내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방식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히다치도 본인들이 직접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우진산전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지금 차량이나 이런 걸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 시보다는 우리 기업들에게 좀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더 훨씬 낫다면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히다치 방식으로 도입된 상용 도시철도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 3호선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집력은 이전한다는 얘기인지 검토한다는 게 좀 분명치가 않은데, 예. 그거를 좀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번에 예산 통과할 때보다 예산이 9점 몇 프로인가 제가 상세
엑스포역을 조정 못하는 게 다른 원인보다는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원인이 더 작용한 건 아닌지 공원역이나 엑스포역을 아직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 국제적인 다른 컨벤션 센터를 가도 여기에 좀 인접해야 사실 활용도가 높은데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예타에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여지가 없는 건지 하나하고 그 경대 공문역은 이걸 실사를 했다는 건지 일단 좀 분명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사안 중에 그 차량 기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현재 시에서는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경대 북문역하고 그다음에 경대교역은 일단 이 안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비 제약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 안대로 하더라도 거의 뭐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 신규로 아까 얘기했던 엑스코역을 산을 깎아서 만드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게 사업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대 북문역하고 엑스코역은 저희들이 사업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업비 안에 넣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 시비를 통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코역 300m는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00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물론 조금 뭐 어느 분께서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무인 셔틀을 운영을 하고 아주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해서 셔틀을 운영하고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2032년 정도 엑스코 5호선이 들어서게 엑스코란다. 도시철도 5호선이 들어서게 되면 유통단지나 엑스코역과의 환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 유통센터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교통 편의 증진 요구로 일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이크 주시죠. 방금 질문 나왔던 거 역사수가 몇 개에서 몇 개가 되죠? 신설이 되는데 지금 11개에서 플러스 1에서 12개가 됩니다. 신설되는 게 경대 북문역 경대역이 신설됩니다. 경대교역이 신설됩니다. 저 경대교역 요 상계청사 바로 앞에 있는 경대 교역. 신설되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위치 조정입니다. 경대 북문역은 이제 위치를 조정하는 거. 원래 계획은 돼 있었고 위치 조정하는 거. 예. 경대교 역사 하나를 추가하고 지금 경대 북문역과 엑스포역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는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나 정도 예상합니까? 역 하나 신설하는데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정하는 데는 위치 조정하는 데는 위치 조정은 뭐 예산이 추가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다음 이주영 변호사님. 지금 그 차량 기지를 당초 시아폴리스 옆에 했다가 밑에 노경지로 다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동포를 한다 그러는데 이 자료에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른 데를 검토하게 된 이유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기지는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기피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 동네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고요. 일단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도 어쨌든 지상철이 운영이 되려면 차량 기지는 반드시 필요한데 어쨌든 내 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원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는 중에 뭐 멸종 위기종, 아까 얘기했던 맹꽁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하나
위에 연경지구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민을 한다면 차량 기지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하지 않고 더 논의를 집약을 해서 결정을 해서 최종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일보의 김경수라고 합니다. 그 차량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3호선 같은 경우에는 히타치사의 모노레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모노레일을 언젠가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모노레일 방식을 저희들이 2035년 되면 검사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법률상으로는 기존 방식, 이렇게 2014년 철도안전법 개정 전에 철도안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거는 특별히 뭐 이 차량 형식 승인이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경과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50년 정도 됐을 때 이 3호선 차량 수가 28편성이고 그걸 뭐 한 번에 다 새로 바꿀지 아니면 일부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한 몇천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히다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차량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어느 분께서 국내 개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의 이야기인데 20년도 넘죠. 2050년이면 한 25년, 30년 후의 일이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뭐 우리 히다치와 유사한 방식의 어떤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된다면 뭐 거기에 통째로 얹어서 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더팬트의 박성훈 기자입니다. 방금 그 질문에 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농청회 때에서도 3호선 레일 교체 문제가 진절됐었는데 그때서도 이제 시에서 대답이 그때는 이제 지금 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히다치사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러면은 이후에 교체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히다치사와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시의 어떤 기대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히다치하고 접촉했을 때는 히다치가 4호선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였고요. 히다치 입장에서는 아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한국의 형식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자체가 기술 유출 우려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했을 거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25년 후의 일을 지금 미리 땡겨서 고민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히다치하고의 관계를 20년 후에 약정을 한다든가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선 같은 경우 예비 차량도 있고요. 어쨌든 35년하고 50년 정도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그런 방식의 차량이 개발될 수도 있고 또 히다치 이외에 이런 모노레일 방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접목될 수는 있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고요. 예, 그걸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라고 히다치하고 뭔가 협약을 하고 장내 교체 수요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비하는 건 너무 멀리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건 보내지 유니시는 김정현 기자인데요. 예. 현장이 소리도 작은데 마이크하고 떨어져가지고 말을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이거 지하철 아까 지상철인지 모르겠는데 4호선 5호선 다 연결해서 남수만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5호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상철과 지하철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홍 시장이 처음 들어가지고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뭐 35년까지만 이야기하시고 50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이해도 안 되지만, 그리고 지상철을 할 경우 지금 세계적으로 지하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대구만 지금 하늘을 거미줄로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지상철을 자꾸 만드는데, 우리가 지상철을 하는 이유가 지하철보다 뭐 공사비가 2분의 1이 적고 뭐 공사비가 적어가지고 대안으로 하는 것인데, 대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지상철을 만드는데, 미래 50년을 생각한다면 대구는 그런 식으로 자연과 전혀 별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상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고 5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과연 대구가 지상철을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5호선이 지상철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상철하고 지하철을 연결하는 문제는 이게 뭐 직결로 연결돼서 완성하고 이게 아니고 환승을 한다는 거죠. 내려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상철로 다니다가 다른 노선으로 차가 막 가고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지상철을 계속 지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 순환선 같은 경우는 지하로 연결하는 구간들이 있고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와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 서울 수도권의 2호선 전철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나왔다. 한강 건널 때 지상으로 올라와서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강 건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지하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 지상철과 지하철이 보고 다닐 수 있는 출로 있죠. 폭이 서로 다르잖아요. 모노레일하고. 궤도 얘기는 당연히 다르죠. 모노레일 방식은 아예 질문이 모노레일 방식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하철 일반 AGT 방식이라 하더라도 궤도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 협궤하고 광계하고 이 표준계하고 차이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한 노선에 들어가는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 돌아 나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없거든요. 도시철도에서는 광역철도나 국가철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시철도에서는 1호선 달리다 2호선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지상철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환선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고려하고 있고요. 대신 비용이 한 4조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엄청난 돈이라서 앞으로 우리 대구 미래 50년 계획, K2 후적지 개발 계획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 계획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선 우리 대구 남부선, 수성 남부선 저희들 6호선 그쪽 부분들은 지금 신천을 따라가야 되는 문제로 해서 가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하로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서 하여튼 모든 노선이나 건설 방식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철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대란에 대한 분산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예전에 김범일 시장이 지상철을 처음에 완공하고 난 뒤에 지하철보다 공사비의 2분의 1이라고 하면서 대구시가 자화자찬하는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사실 건축계에서는 지상철을 하는데 지하철이 2분의 1 공사비라면 그 공사는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공사라고 뒤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 4호선을 건설하는데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지하철 공사비 한 몇 프로선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기본적으로 아까 예산 제약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국비도 지원되지만 주로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철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마 설계가 됐던 거고요. 4호선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철이 건축업계에서 욕을 합니다. 지하를 파는 공사비가 어째 지상을 하는데 2분의 1밖에 안 나느냐. 건축 이론에도 2분의 1은 공사비가 비싸고 3분의 1, 4분의 1까지 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한다면 그게 과연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돈을 절약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예산 제약이 있었던 거고요. 지하철 우리 저 도시철도 4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상철 방식으로 건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였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네. 지상철을 처음 도입할 때 건축업계에서는 뭐 지상철하고 우리도 처음에는 지상철하고 지하철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럼 지상철을 도입했는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지상철을 하는 것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가 되는데 지금도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더 간다면 2분의 1까지 가면은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지하철로 하자. 예. 도시철도 4호선은 지하철로 하지 않고 지상철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시에서 결정을 했고 이미 예타까지 통과가 다 된 사안이고요. 앞으로 향후 건설 계획에서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지상철이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 향후 도시 품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저 지하철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철로 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도시철도 5호선은 지하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호선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또 지상철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7호선, 8호선, 9호선 대구에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더 계속 건설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게 맞겠다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이 지체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저쪽에 면 조건 적어줍니다. 대구 신문의 조유진이랍니다. 저번 호선 6기 동선회나 설명회를 보면은 이제 호선이 지나가는 모든 지역에서 AGT 파식 자체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 혹시 이후에 AGT의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모노레일을 다루는 다른 업체를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하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현재 AGT 방식을 기억했는지 AGT 방식은 아니요. 일단 모노레일부터 모노레일을 하는 나라는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거 도시철도 4호선 할 때 전 세계 AGT 방식을 좀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사는 거부했고 그다음에 히다치는 조건부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예 뭐 모노레일 방식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도 AGT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된 걸로 막판에 변경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AGT 방식을 말고 그 모노레일 방식으로 다른 나라 건설업체나 그 회사에 요청한 적이 있느냐? 저희들 시점에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꾸고 하면 또 문제들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그거 만드는 나라 많지도 않고요. 만드는 회사도 많지도 않고 또 그걸 다시 한국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기존 히다치 노선하고 또 환승 문제, 호환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어차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국내에는 AGT 방식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품의 호환성 문제라든가 또 이 수리하는 문제, 그다음 운영 유지 비용의 절감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AGT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YTN 이규기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착공은 언제 하는지 완공은 언제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AGT 얘기가 나오는데 소음하고 뭐 경관 문제에 대한 검토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일단 소음은 뭐 이건 쇠바퀴 방식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습니다. 우리 2호선 전철 타보면 차가 정차할 때 끽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흡음재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 소음 진동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궤도 바닥에 흡음판 이런 거 설치를 하게 되면 한 10dB 정도, 그러니까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들은 저희가 요 안을 어쨌든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 통해서 나왔던 안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현재 중간 발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지 문제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해서 저희가 5월경쯤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예정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승인 고시가 올 하반기 정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위한 설계 용역이 발주되고 공사 추진은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29년도에 완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기자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